자, x는 a의 부분집합이라 그랬는데 dm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dm은 제외시켜 놓고 r, e,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x의 개수예요. 근데 이 8개 중에서는 분명히 이 a랑 정확히 똑같은 집합이 하나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 빼주시면 돼. 제가 뒤에 풀이할 때부터는 이제 다 안 쓸 건데요. 지금은 이 8개 다 써서 한 개 왜 빼는지까지 한 번만 보여줄게요. 한 번만. R, E, A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8개가 나와요. 이렇게 8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D랑 M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얘를 제외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번 x가 0,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얘 부분집합이니까 0, 3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6으로 부분집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145가 x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x는 145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는데 집합 x의 개수가 64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n은 9가 되는 거야. 자,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소가 9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64가 2의 6승이기 때문인데 14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했더니 2의 6승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남은 원소의 개수가 6개였단 얘기겠지. 그래서 집합 B에 원소가 9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주 쉽죠? 그쵸? 강의 봤니? 그래? 보긴 봤어. 이거 알아? 그럼 오늘 수업 못 들어. 완전 딴 나라 얘기일 거야. 빌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플로 오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금 어릴 때부터 뭐 수업 몇 번 빠져도 그 다음에 평소에 막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시험 기간에 대충 찌끄리고 하면은 점수가 쓱쓱 나왔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심하실 수 있는데요, 공부에 대해서. 자,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모두 대학 가고 싶어 하는 애들만 공부하는 부분이야. 수업 한 번 빠지면 다음 수업 못 들어요. 자기가 영상을 보고 오시든 영상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 그 8월 한 10 며칠까지는 여러분들 방학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쵸? 알겠지, 빌리와? 오늘 가자마자 토요일 거랑 오늘 거 꼭 보고 나한테 허락 받고 자. 쌤 다 봤습니다. 이 카톡 보내보자. 왜 걱정돼가지고 이거. 얘들아, 여기 이 집합 단원부터 명제 단원 끝까지 있잖아. 아니, 저 뒤에 함수 부분까지 있잖아. 단원들이 굉장히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집합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이제 뒤에 거 싹 다 어려워서 못해요. 봅시다. 근데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집합 옛날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던 거라 그랬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풀어야 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680번부터 보시죠.
자, 집합 A는 0, 1, 2를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A제곱 플러스 1이래. 근데 A는 A에 들어있다 그랬어. 그럼 요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뭘까? 0, 1, 2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B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B가 2가 되고, 2를 넣으면 B가 5가 되니까 1, 2,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B야. 이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1, 2, 5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집합 X, 집합 C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X 플러스 Y로 만드는 건데, X는 A의 원소, 즉 0, 1, 2고요. Y는 B의 원소, 즉 1, 2, 5입니다. 자, 얘들을 잘 조합해서 덧셈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 2,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3,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3, 4, 7이 나오죠. 여기서 중복된 거 제외하면서 크기 수도로 나열해보면 1, 2, 3, 4, 5, 6, 7 이렇게 연속된 자연수 7개가 나오네. 1, 2, 3, 4, 5, 6, 7. 그래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은 보세요. 크기가 일정한 수들의 합을 구하실 때 용이한 방법은 8, 8, 8, 4 이렇게 더하시면 편해요. 28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698번으로 갑시다. 예지 질문 안 보냈네? 다 풀었어? 보냈는데요. 언제 보냈어요? 아까 전에. 아, 그래? 너무 일찍 보내서 내가 못 봤나? 일찍 안 보냈는데 와서 보냈는데. 그래? 전송이 안 되네. 아, 있다. 자, 698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지금 766번이 너무 궁금해요.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 다 질문했거든. 자, 보자. A가 0, 1, 2야. 그리고 집합 B는 2x 플러스 y인데 x가 a에 y가 a에 들어있는 거야. 얘들아, x랑 y랑 문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값인 건 아니야. x랑 y랑 서로 다른 값이면 x, y는 서로 다른 실수라고 여기 뒤에다가 조건을 줘야 돼. 어쨌든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 또 y가 될 수 있는 게 0, 1, 2죠. 됐죠? 자, 2x 플러스 y 한번 해봅시다. 0, 0.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2x 플러스 y. 자, 또 2배에서 0 더하고 2배에서 1 더하고 2배에서 2 더하고. 이해되고 있나요? 자, 그 다음 2배에서 0 더하고 2배에서 1 더하고 2배에서 2 더하고. 겹치는 원소를 좀 제외하고 적어보면 0부터 6까지네. 누가? B가. 되겠죠? C는 X 곱하기 Y입니다. 자, 이렇게 곱해봤자 다 0. 자, 이렇게 곱하면 0, 1, 2. 이렇게 곱하면은 0, 2, 4. 그럼 4만 추가하면 되겠네. 자, 포함 관계는 어때요? A가 제일 작고, A의 원소 C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의 원소 B가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번입니다. 자, 다음 708번으로 오세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요 3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A-2가 3이거나 A-1이 3이에요.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 자, A가 5이면 집합 A랑 B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셔야 돼. 이걸 다 보셔야 돼. 확인하셔야 돼. 자, A가 5일 때 7, 3이고 A가 5일 때 3, 24, 7. 그래서 지금 포함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A는 가능한 숫자고,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려면 A제곱은 4가 돼야 돼서 얘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A가 2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자, 그럼 A가 2인 상황이랑 A가 B인 상황, 마이너스 2인 상황에 집합 A랑 B가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A가 2면 4,3이 되고 집합 B는 0, 3, 7이 되죠. 그러면 A에 있는 원소 4를 B가 못 갖게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돼. 되겠어요? A의 원소 4를 B가 못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 자, 집합 A는 0, 3 그 다음에 집합 B는 마이너스 4랑 3, 7 그러니까 이런 게 3이 되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이 집합 A에 있는 나머지 원소를 B가 포함하지 못하게 돼서 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하라 그랬네. B는 뭐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A는 5고요. B는 24 더하기 10이니까 34지. 더해주시면 39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행위 있죠? 이건 앞으로 고등 수학 문제의 기본이 되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부터 여러분들 단련하셨던 자, 711번 봅시다. 자, A집합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요. 암산하실 수 있죠. 9 넘긴 다음에 제곱 털어내는 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집합 B 보시면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거 우리 4, 2라고 배웠던 거지. 승은이 요거 잘 풀 수 있니? 요거 절대값 부등식 풀어낼 줄 알아요? 혹시 설명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다 와, 어제처럼. 그 다음에 C는 그냥 뭐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냥 쓰면 되겠어. 자, 보자. 지금 A가 제일 작은 집합이어야 되고 가운데 B가 껴있어야 되고 C가 제일 큰 집합이어야 돼. 제가 일단 이 B는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A를 먼저 노란색으로 그려보고요. 그 다음 C를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집합 B의 생김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이너스 2는 뭐 왼쪽으로 밀릴 건데 어차피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A를 3과 9 사이에 위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등호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니까 집합 B는 A를 원소로 가질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럼 만약 A가 9가 된다 치더라도 얘는 9를 어차피 원소로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9랑 같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되겠어요? 집합 B는 요 A가 9가 되더라도 9를 가질 수 없으니까 빨간색 집합보다는 작은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3은요. A가 3 되면 어떻게 돼? A가 3 되면은 집합 B가 3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A가 3이 돼버리면 집합 B가 3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B는 하얀색이야. 못 갖죠? 자, 다시 천천히. A가 3이 돼버리면 집합 B는 3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집합 A는 3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자, 다시. A가 3이 되면 집합 B는 3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집합 A는 3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 B는 반드시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이랑 같으면 안 됩니다. 이 부등호 논리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좋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은 4, 5, 6, 7, 8, 9. 더하는 쉬운 방법 말씀드렸죠? 13, 13, 13이야. 39.
다음. 뭐 이렇게 가운데는 질문이 없어? 잘 풀었나 보다 얘들아? 753번이요. 자,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0이야. 자,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이다. 여러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원래 구하시죠? 그쵸? 근데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부분 집합에서 한 개를 빼잖아. 그럼 얘가 7이 됐다라는 건 이 지수가 3이란 얘기야.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셔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 자, 저 규칙 맨날 나와요. 알겠어요? 이런 규칙하고 얘들아. 이런 규칙. 맨날 나오는 규칙이야.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K가 1이야. 그럼 반드시 9도 B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집합 B를 구성할 때 있잖아. 집합 B는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0 중에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니네들이 1을 갖다가 넣고 싶으면 반드시 9도 같이 넣어야 돼요. 조건 나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1이 원소면 9도 원소다 이런 뜻이야. 유나 여기까지 이해되니? 만약에 내가 2를 넣고 싶어 얘들아. 여기다 2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떤 원소도 같이 넣어야겠어? 8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집합 B 원소가 몇 개야? 4개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19, 28, 37, 46 이런 친구들 지금부터 페어라고 부를 거예요. 페어. 짝꿍이란 뜻이야. 2를 넣고 싶으면 모두 넣어야 된다고? 8도 넣어야 돼. 3을 넣고 싶으면 모두 넣어야 돼요? 7도 넣어야 돼. 4를 넣고 싶으면 모두 넣어야 돼요? 6도 넣어야 돼요. 5만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어. K가 오면 이런 문장이 되거든. 그쵸? 그럼 내가 지금부터 B를 만들 거야. 원소의 개수 3개가 되도록. 그러면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4개의 페어 중에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넣어야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답이 4개입니다. 내가 일부러 콤비네이션을 쓰는 이유가 있어. 뒤에 가서 콤비네이션이 필요해요. 4 페어 중에 하나만 뽑아서 집합 B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뭐야? 19가 들어가든 28이 들어가든 37이 들어가든 46이 들어가든 어차피 이거 10이지. 이거 답이 10 온 거죠. 그럼 만약에 얘들아 문제 조건이 좀 바뀌어서 NB가 5가 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 사시 그렇지. 이 4페어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B에 이제 2개의 페어가 들어간 다음에 5는 들어있다 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죠. 훌륭하세요,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규칙도 비슷해요. K가 1이면 얘 몇이야? 얘네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마치 예지랑 지유처럼 친한 그 친구가 없지만 너네 둘도 친해졌니? 알았어. 그럼 예지랑 승은이처럼 내가 너네 한 명만 뽑아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너가 오면 얘도 나도 갈래 하고 오는 거예요. K가 2면요. 이런 애들이 페어가 되는 거야. 보통 여기에 18도 많이 와요.
18이 약수가 많잖아. 72도 많이 와. 72가 약수가 많잖아. 오케이. 아, 잘들 하시니까 할 얘기가 많네. 한 문제 풀면서도. 예. (760번) 보시죠. 자, 집합 S가 1, 2, 4, 8이야. 보면 8의 약수들인 것 같아요. 그쵸? 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이렇게 하겠대. 지금 16개니까 A 16까지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니들은 얘가 16인 것도 알아채야 돼. 알겠어? 개수를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근데 16인 거 눈치채야 된다고. A 몇 개니까 원소, S 원소 몇 개니까 4개니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이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고 이걸 다 구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수학에서 이런 걸 보고 대칭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대칭적 구조.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가 16개 다 쓸 거예요. 갑니다. 자, 원소 1개짜리 4시 1개. 이렇게도 분석해봤죠, 저번 시간에? 자, 원소 2개짜리. (4시 2개) 자, 원소 3개짜리. (4시 3개) 그 다음 원소 4개짜리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집합 하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1이 몇 개인지만 찾으시면 돼. 그럼 당연히 2랑 4랑 8도 개수가 같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렇죠? 모든 원소의 역할이나 자격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감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1 몇 개죠? 세우세요. 손가락 세는 거야. 8개야. 알겠어? 2도 몇 개일까? 4도 몇 개일까? 8도 몇 개일까? 다 더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1, 2, 4, 8이 8개씩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20입니다. 이렇게 되세요? 혹시 1이 왜 8개인지 궁금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니네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야. 난 이 대칭적 구조를 꼭 설명하고 싶었고 1이 왜 8개냐면 봐봐. 너네 S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8개야. 아주 당연한 얘기야. 아주 당연한 얘기. 아시겠죠? 대신 1이 몇 개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다 써드린 겁니다. 이유는 이렇고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겠어? 8개. 2 가지고 있는 애들 8개. 이렇게 8개요. 아시겠죠? 유나 이해되니? 좀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이 힘들어 보여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대망의 766번. 이거 하고 69번도 하나 해야 되는데 자,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 잘 읽어야 돼요. 자, 지금 일단 S가 원소가 몇 개죠? 7개입니다. 맞죠? 유나, 봐봐. 집중해야 돼. 그러면 원래 부분집합 몇 개예요? 이게 7승계. 128개야. 엄청 많은 거지, 그치? 근데 공집합은 빼달라 그랬죠? 빼기 1. 몇 개예요? 그럼 얘가 127인 건 일단 알고 풀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27개의 원소를 다 조사해. 127개의 부분집합을 다 조사해가지고 최소인 원소를 찾아가지고 AK라고 한대. 그럼 봐봐. 집합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걸 A1이라고 한다면 A1은 뭐예요? 1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부분집합 뭐 2라고 친다면 얘를 A2라고 친다면 A2는 뭐예요? 2예요. 어차피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최소인 원소도 그냥 2인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A3가 2, 4 이렇게 생겼으면 A3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일단 구조는 이래요. 알겠어? 만약 집합 A가 A4가 8, 32, 64 이렇게 생겼으면 A4는 8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나는 일단 최소인 원소가 1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돼요. 몇 개? 그럼 그 64개의 집합을 A1부터 A64라고 생각하면 A1, 스몰 A1, 스몰 A2, 스몰 A3, 스몰 A64는 다 뭐겠어요? 1. 이해되세요? 그럼 나 A1부터 A64까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뭐 해볼 거게? 최소인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볼 거야. 그럼 1이 들어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1은 들어있지 않고 2는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되겠어요? 2의 5승. 자, 그러면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최소인 원소가 4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지, 2의 4승. 최소인 원소가 8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2의 3승.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을 했으니까 최소인 원소 M이라고 적을게. 얘가 4인 경우 구해볼 거고, 최소인 원소가 8인 경우 구해볼 거고, 최소인 원소가 16인 경우 구해볼 거고, 최소인 원소가 32인 경우 구해볼 거고, 최소인 원소가 64인 경우 구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집합 개수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갈게요. 최소인 원소가 2인 집합은 몇 개? 32개. 그죠? 최소인 원소가 4인 집합은 몇 개? 16개. 최소인 원소가 8인 집합은 몇 개? 18개. 지금 앞쪽이 2배씩 늘어나면서 뒤쪽이 2배씩 줄어들고 있는 구조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최소인 원소가 16인 집합은 몇 개일까? 최소인 원소가 32인 집합은 몇 개일까? 32 자기 자신 하나랑 32, 64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최소인 원소가 64인 부분 집합은 그냥 64 하나만 들어있는 집합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계산해보면 다 64일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럼 64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죠. 7, 4, 28에
76에 42, 44 해서 답은 448이 되겠고요. 제가 노란색을 왜 조금 적어드렸냐면 노란색을 다 더하시면요. 내 말 잘 들어봐. 최초에 계산했던 N 127이 나와. 전체 집합 개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따로 조사했어도. 그쵸? 승은 이해 잘한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만약에 최대인 원소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풀면 돼. 6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 개수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64 안 갖고 32 가지고 있는 집합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16 가지고 얘네 안 가지고 있는 집합 개수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풀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 잘하시죠? 자, 769번 가죠. 근데 내가 풀이를 중간에 속도를 조금 올렸는데 이해 잘 됐나? 괜찮았어요? 자, 769번 보시죠. 얘들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표현 별표 적으세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이 표현도. 우리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내가 이 집합 PA도 원소날법으로 적어 드릴 거예요. A 몇 개지? 몇 개 없어. 다행이다. 간다.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이런 거 공부 안 해온 애들이 있거든. 성실해요. 알겠어요? X는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지? 자, X 설명 보자. N분의 9래. X랑 N은 뭔지 보자. 자연수래. 뭐 N이야. 여기다 1, 2, 3, 4, 5, 6, 7, 8, 9 넣으면 되는데 그때마다 X가 항상 자연수는 아니지. N의 정체는 9의 약수. 그럼 봐봐. N이 1이면 X 몇이죠? 9. N이 3이면 X 몇이죠? 3. N이 9면 X 몇이죠? 1. 자, 이걸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A란 뜻이야. X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혹시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1, 3, 9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X는 P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혹시 PA 마음에 안 드니? PA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B라고 적어줄 수도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지? 그냥 PA라는 어떤 그냥 집합이 있는 거야. 자, 다시. 여기까지 무슨 뜻이라고요? X는 B의 원소이다. 근데 X는 뭐예요? A의 부분집합. 알겠어? X가 뭐라고? 그래서 봐봐.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래서 B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봐봐요. 이게 집합 P야. PA로 바꿀게요. 이런 거예요. 알겠어?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 표현이야. 이 표현. 유나 이해돼?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고 있어. 니네 앞에서 내가 니네 헷갈리게 한다고. 이런 거 기억나? 이런 집합 내가 막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었지.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대답해 보세요. 다 훈련시키는 거야. NPA 몇이에요? (8) 그치? 원소 3개짜리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8개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2의 8승. 그렇지. 걔는 안 써도 되고. 자, 이게 769번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 문제 풀면서 제가 조금 강조드렸던 표현은 그 769번에 있던 그 표현이랑 아까 봤던 이 표현 기억을 좀 해줍시다. 뭐 아까는 10이었지만 7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질문 다 받았고 이제 오늘부터 집합의 연산을 배울 거야. 집합의 연산이라 하면 이제 사칙연산처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요. 자, 베이직생 개념 34번으로 봅시다.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배웁니다.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요것만 설명을 듣고 갈래 그러면? 그래요. 자, 설명 들어봅시다.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읽어볼게. 합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자, 이 속하거나에다가 또는 이라고 적어주시고,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써요. 컵 모양이야, 컵. 가운데가. 알겠죠? 이 컵에다가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다 담겠다 이런 뜻이에요. 구라예요.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 자, 여기 합집합의 밑줄 또는의 동그라미 이렇게 써. 합집합이라는 건 접속사 또는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나중에는 그냥 저 접속사만 가지고 연산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교집합 설명해 볼게.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컵이 뒤집어진 모양이야. 뜻은 이런 뜻이야.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이 X가 뭐냐면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아시겠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 A의 원소가 1, 2, 3, 4야.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3, 4, 5, 6이에요. 그럼 지금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야? 3, 4. 마치 컵을 딱 뒤집어가지고 공통된 원소를 확 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기호예요. 너무 억지니? 뭐 어쩌겠어. 외우기만 하면 되지. 나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합집합이 원소가 많겠냐? 교집합이 원소가 많겠냐? 일반적으로. 합집합은 이거 다거든. 합집합이 원소가 많겠어? 교집합이 원소가 많겠어? 그지? 그럼 컵을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물 담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 컵을 이렇게 해서 물 담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합집합 기호래. 쌤들이 고생이 많죠? 외우세요. 자, 교집합 기호는 이렇고 뜻은 이래. 근데 이제 어디다 밑줄? 이 교집합은 그리고 또는 동시에라는 접속사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체크해 둡시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두 집합의 관계를 좀 살펴본다면
교집합은 이제 이런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합집합은 다를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교집합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시연이랑 나의 교집합은 뭐야? 남자고 퍼스널 레디오에 다니는 거야.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좋아. 자,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줄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연수에서 두 자연수가 서로소라는 뜻은 공약수가 없는 걸 서로소라고 했지. 집합에서는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해. 돼요? 시연이 이제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우리 문제 풀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빨리. 얘들아, 새로운 용어뿐만 아니라 연산까지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겠죠? 자, 3번 봅시다. 자, 3번에 A 보시면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원소나해법으로 쓰자면 2, 3, 4, 5, 6이에요. 자, 집합 B는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원소나해법으로 쓰면 4부터 10까지야. 여기서 얘네들이 A 합집합 B랑 교집합을 구해달라 그랬죠? 자, A 합집합 B부터 써봅시다. 원소나해법으로 적을게요. 자, 가장 작은 원소부터 시작해서 다 적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A 교집합 B 적어볼게. 공통된 원소만 적는 거거든? 여기 4부터 5까지, 4부터 5까지, 4부터 6까지가 겹치죠?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연습이 더 있을 수가 있어. 일단 벤 다이어그램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겹치는 부분부터 채우는 게 정석이야. 4, 5, 6 채워주고 남은 원소를 채우시면 돼요. 되겠어요? 그럼 합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전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고 교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가운데 있는 영역의 원소들인 게 딱 보이시죠? 그 다음 부등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선 연습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A가 1부터 7까지지. B가 4부터 10까지죠. 자, 그럼 합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모든 영역 다. 되겠어요? 끝점은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 교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영역의 교집합. 알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을 예로 든 거고요. 자, 우리 7, 8번 봅시다. 자, 7번에 A 합집합 B는 모든 원소 다 쓰시면 되고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가운데 영역에 있는 원소만 적으시면 되겠죠. 자, 8번 잘 보세요. A 집합이 어디죠? 이 안쪽 다야, 얘들아. 도너츠 영역만 A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B는 어디죠? 1구죠. 제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드렸는데요. 나중에 집합 포함 관계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색칠을 하셨을 때 색칠된 부분 전체를 합집합 취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된 부분을 교집합 취급하시면 돼.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집합간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얘들아, 부분집합의 관계가 있으면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돼요. 자, 이거 9번, 8번 밑에 쓰세요. 부분집합 관계가 있으면 B가 마치 캥거루 주머니 마냥 쏙 들어가 있으면
걔 자기 자신이 부분집, 교집합이야. 이거 뒤에 나와. 미리 지금부터 하나씩 언질하면서 가는 거야. 뭐라고요? 진짜 뭐래? 중괄호, 제가 중1이냐? 알아서 해. 뭔 소리야. 또 저딴 질문이 나와도 나는 친절하니까 또 해주죠? 이걸 소괄호라고 하죠? 그죠? 중괄호는 이 가운데 꼭지점이 하나 생기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중괄호 정석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죠. 난 이렇게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시작한 괄호랑 끝 괄호가 닮아 보이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중괄호 스타일 많지. 뭐 높은 음자리 표처럼 뭐 이렇게 그린 애들도 있던데. 그치? 근데 이 노트 필기에 진심인 애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서는 여러분들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만 잠깐 볼까요? B가 뭐야 지금 12번에? 얘들아, 그럼 공집합이면은 A랑 공통의 원소가 있을 수가 있니? 없지. 얘네들 어떻게 공통의 원소가 있을 수가 있겠어. 얘가 원소가 한 개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서로서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캐치하고 가실 수 있는 건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서야. 그래서 어떤 증명과정 속에서 여러분, 집합의 증명과정 속에서 공집합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자, 나머지는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8번인데요. 너네 집합의 표현 방법, 19번으로 할게. 너네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3개 배웠지? 뭐뭐 배웠죠? 원소나열법, 또 조건제시법, 또 벤다이어그램. 근데 벤다이어그램 옆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나세요? 문제풀이 할 때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지. 자, 드디어 나왔어. 연산할 때 벤다이어그램 제일 많이 써요. 가장 일반적인 두 집합 간의 관계를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 채우는 거야. 그럼 문제가 제일 빨라. 채울 때 어디부터 채운다 그랬니? 가장 영역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데 먼저 채우는 거야. 자, 2, 4 채워주시고, 근데 A가 2, 4, 5잖아. 남은 5는 어디다 적으면 될까? 그 다음에 합집합을 줬죠. 2, 4, 5는 이미 썼거든? 그럼 나머지 3, 7은 어디다 적으면 될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써서 푸시는 겁니다. 자, 넘겨서 연산 법칙 갑시다. 자, 연산 법칙 안 갑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먼저 갑니다. 개념 36번 먼저예요. 자, 얘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은요, 여러분, 이런 거야. 내가 모든 실수를 다루긴 좀 벅차.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연수만 다루려고. 알겠어요? 그럼 문제의 시작할 때, 문제의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훨씬 좋은 거야. 자, 이 문제에선 자연수만 다루면 돼. 알겠어? 아니면 내가 이제 집합을 다룰 때 나는 10 이하의 자연수 10개만 다뤄보고 싶어. 그래서 문제에서 아예 처음 컨디션 자체를 이렇게 10 이하의 자연수로 주는 거야. 이럴 때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써요. 아시겠어요? 뭐 실수일 수도 있지. 또 여집합이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은 전체 집합이라는 게 반드시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자, 읽어볼게. 전체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이건 니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주는 거니까. 알겠어요?
기호로 U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되고 있니? 그냥 문제에서 주는 거야. U는 이제 여러분 그 유니버스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이렇게 유니버스 쓰기가 힘드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우주야? 공간, 우주 공간 이런 거야? 전체의라는 형용사이기도 한데 아세요? 전체의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있기도 해.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대학교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대학교. 유니버시티라고 부르죠. 그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하면 이제 서울 대학교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종합대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대학. 그 안에 공과대학도 있고, 인문대학도 있고, 사회과학대학도 있고, 자연과학대학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고, 걔네들이 모여서 된 게 이제 이런 유니버시티야. 내 말 이해되고 있니? 내가 이거 설명하는 게 맞나? 근데 지루하잖아, 수학만 하면. 그 다음에 포항공대라고 아세요? 너네 카이스트 알아요? 그런 데들은 공학대학만 들어있는 거거든? 그런 거 이제 칼리지라고 하죠, 칼리지. 이거 맞나? 왜 이러지? 아니야, 나 영어 단어 되게 많이 알아. 나 안 써버릇 하니까. 이거 단과대학이라고. 어쨌든, 전체의, 우주, 공간, 뭔가 아우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얘란 말이야. 이 전체 집합은, 요게 전체 집합이야. 이렇게. 이게 전체 집합이란 뜻이야. 유니버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U 옆에다가 써놔, 얘들아. 아는 척 해요, 가서. 유니버설 하면 이제 전체 집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근데 너네 여는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야. 그지? 너네 경우의 수 배울 때 여사건이라는 단어 배운 적 있어. 맞지? 여사건이 뭐였어요? 그렇지.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들 말고 남은 사건들을 여사건이라고 부르지. 이 여자가 한자어로 남을 여자거든요. 남을 여자. 남을 여자. 그래서 봐봐요. 전체 집합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A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 이걸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기호로 A 지수 위에 C 이렇게 갑니다. 자, 전체 집합에는 들어있지만 A 집합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아. 됐죠? 읽어는 볼게요. 전체 집합 유의 부분 집합 U에 대하여 A에 대하여 유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자, 이렇게 밑줄합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남는, 잉여의 이런 뜻이야. 영어로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아이씨. 죽겠네. 확인 좀 할게요. 너무 슬픈데?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나? 맞아. 명사로 여수 이런 뜻이 있대요. 여수가 그 지역명이 아니고 알죠? complement, a thing that completes or brings to perfection. 어떤 것인데 complete, 요소 또는 bring to perfection, 어떤 perfection에 속하는 부분. 그래. 컴플리먼트,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알겠어요? 아까 재미없니? 컴플리먼트,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이래. 그럼 A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은 A 여집합이지. 둘을 합치면 완전해지잖아. 좋죠. 애들 이런 게 공부야. 찾아봐야 돼. 관심 없지?
이게 학구열이라는 게 없으면 결국 공부를 대성하긴 힘들어. 열심히 해. 화이팅 해. 안 궁금해도 찾아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갈게. 나는 느낌을 먼저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합의 차라는 건 사실 어떤 대수적인 느낌이랑은 굉장히 달라. A에서 B를 빼주면 애들아 있잖아. A의 원소 1, 2, 3, 4 중에서 B랑 겹치는 원소 3, 4를 제외하고 이렇게 1, 2만 대답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B-A는 뭘까? 차집합은 항상 앞에 있는 집합이 주인공이거든? 이 3, 4, 5, 6을 적을 때 A랑 겹치는 걸 빼고 적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정의적으로 쓰자면 얘는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A에는 들어있고 B에는 안 들어있는 것만 쓰는 거야.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굳이 쓰자면 B에는 들어있고 이거 B에는 들어있지. 근데 A에는 안 들어있는 거 쓰는 거야. 알겠죠? 그 3, 4는 쓰면 안 돼요. 3, 4는 A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름이 차집합인지 보여줄게. 얘네 둘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 잘 봐. A-B지. 맞죠? A 마이너스 B 이렇게요. 되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밑줄. 그걸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고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차집합이야. 자,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리고 원래 뺄셈은 교환 법칙이 안 되죠. 안 헷갈리실 거야. 자, 39번부터 43번까지 해봐요. 쭉.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 아니겠지? 얘들아, 이렇게 해. 이 앞에 있는 거를 적어놓고 뒤에 있는 걸 다 빼. 이렇게 하면 돼. A를 다 적어놓고 B에 적혀있는 걸 빼. 이렇게 하면 안 틀려. 근데 얘들아, 니네 다 목표가 1등급은 맞지? 나 점점 수업이 어려워질 거야. 당연히 어려운 문제 공부하는 게 맞거든? 그 어렵다고 관두면 안 돼요. 그 고2에 요번에 고1 때부터 내가 2년 동안 운영하는 반이 있어. 2개가 있어. 요번에 처음으로 탈락자가 나왔는데 어려워서 관두는 애들이 생겼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수업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이게 다 대학 가자고 하는 짓인데? 미리 얘기할게. 대신 어려웠고 힘들면 나한테 와.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어주마. 아니. 그 39부터 43번까지만. 요거 하고 뒤에 조금 풀고 끝이야. 오늘도 뭐 많이 배울 건 없어요. 왜냐면 뒤에는 이제 내용이 분리돼서 내가 한 방에 하기가 조금 그래. 유형 35, 30, 개념 35, 37 묶어서 다음 시간에 가르칠 거거든. 대신 다음 시간에 집합 끝나. 집합 끝나면 이제 뒤에 명제 있어요. 자, 봅시다. A-B랑 B-A 다 구하는 거거든. 자, A-B부터 보여드릴게. 그냥 A 써놓고요. 여기서 B가 가지고 있는 거 빼면 돼. 2랑 5 빼면 돼요. 자, 이게 A-B고, 자, B-A는 B 적어놓고, 차집합은 얘들아, 앞에 있는 집합이 주인공이야. 여기서 A가 가지고 있는 거 빼면 돼. 2랑 5 빼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도 꼭 그려보세요. 자, A랑 B의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 가운데 껴있는 게 2랑 5고, 그럼 A에는 1, 3이 남아있어야 되고, B에는 6이 남아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A-B야. 여기가 B-A고. 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되겠어요? 부등식 하나만 저거 풀고 넘길게요. 자, 42번 보시면 집합 A는 7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야. 그러면 8부터 시작해서 14까지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는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니까 4부터 20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A-B는 8, 12 제외하시면 되는 거니까 90, 11에 13, 14까지. 자, 그 다음 B-A는 8부터 14까지 다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제껴가지고 4, 16, 20 이러고 뭐 해보라고요? 벤 다이어그램까지. 알겠죠? 쉬운 문제에서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넘기세요. 자, 44번부터 61번까지 굉장히 재밌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지금부터 홀수번들 다 풉니다. 61번까지. 홀수번들 다 푸세요.
아, 근데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와.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진짜 못 그려. 하셨죠? 다 못하셨어도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것들은요. 벤 다이어그램이 보여요. 쉽게 할 수 있어. 자,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원소들을 다 대답하시면 되는 거라서 ADF-G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차집합은 내가 니들한테 사과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사과. 영어로 뭐예요? 애플. 사과 맞죠? 니들이 좋아하는 아이폰에 붙어 있는 거죠? 뭐랑 뭐니? 비신? A-B는 어디일까?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니들 핸드폰에 붙어 있는 사과는 아까 사과일까? 지금 사과일까? 지금 사과야. 굉장히 헷갈리죠? 이에요, 저거. 야, 이거 2야? 내가 알파벳이 안 보여서 틀린 거야. 이거 C 같아가지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 교집합을 칠하시고 나머지 부분 읽으시면 돼요. AD, AB, CD, FG. 자, 이렇듯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는 게 용이하겠죠? 그 다음 문제도 얘네들이 주절주절 말이 많잖아. 이걸 다 연산하시려면 힘들고, 벤 다이어그램에 적어놓으면 편해. 어디부터 채워야 된다 그랬어? 안에. 자, 그럼 교집합 찾아보자. 2랑 6이네. 그럼 A에 남는 건 1, 8. 그다음 B에 남는 건 3, 9. 그다음 나머지 9개의 원소 중에서 3개. 3개의 원소 바깥에 적으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51번 B의 여집합은 1, 4, 5, 7, 8 적으시면 되고요. 자, B-A는 B에서 2, 6 제외한 3, 9 적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요. 얘는 A-B랑 같아서 답이 1, 8이야. 근데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이 A집합을 칠해. 잘 봐. 칠해. 그 다음 B 여집합도 칠해요. B를 침범하지 않게 칠하는 거야. 얘들아, 칠할 수 있어. 연습해와. 그럼 지금은 두 집합을 칠했지. 근데 나는 교집합을 구해야 되지. 그럼 크로스된 부분을 읽는 거니?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거니? 크로스된 부분만 읽는 거야. 크로스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애플. 아시겠어요? 1, 8입니다. 알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A-B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다음 세 문제 갑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2까지고 A, B가 나와 있어. 자, 일단 공통된 것은 3, 6, 12로 보여요. 자, 그럼 B에 남아있는 건 9, A에 남아있는 건 1, 2, 4. 남은 원수들은 바깥에다가 채워주면 되겠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되죠? 자, B의 집합은 뭐겠어요? 1, 2, 4, 5, 7, 8, 10, 11. 자, B-A는 9 하나밖에 없고요. 자, A의 집합과 B의 교집합 찾아보자. A 여집합부터 칠해볼게. A를 침범하지 않게 칠하시면 돼요. 칠했죠? B 칠해보자. B 안쪽. 되겠어요? 교집합이니까 크로스된 부분을 읽는 거야? 다 읽는 거야? 크로스된 부분 어디예요? 9. 그래서 얘랑 둘이 표현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고 이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어. 요 A의 여집합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면 돼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됐어요? 사실 방금 한 게 연산 같지 않니? 그치? 지금 이건 연산 같지 않지? 그러니까 이 공통 부분 찾고 합치고 이런 걸 집합해서는 연산이라 그래. 자, 숙제. 104쪽까지 다 푸시고 마플 시너지는 오늘 요 숙제표 받으신 거 잠깐 보시면요. 오늘 개념 34, 36을 한 거라서 801번까지 푸시면 되는 거야. 그 가운데 개념 35쪽에는 숙제가 없죠? 맞죠? 자, 여러분. 자, 숙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하고 땡 아니죠? 숙제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